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이 현실화됐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신임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는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하고 경남 양산으로 내려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 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경선 레이스에서 줄곧 선두를 차지하던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77.77%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와 대의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일반 당원 여론조사에서 고른 지지를 받아 22.23%를 얻는 데 그친 박용진 후보와는 압도적인 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역대 민주당 대표 경선 최고 득표율이었던 이낙연 전 대표의 60.77%를 넘어섰고 옛 민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 당선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득표율 45.30%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재명 신임 대표는 사직생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살을 깎고 뼈를 깎아 넣는 심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져 넣겠습니다, 여러분. 한편 최고위원 선거에선 정청래 후보가 1위를 차지했고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후보가 뒤를 이어 선출됐습니다. 고민정 후보를 제외하면 모두 친이재명계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현실화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는 오늘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한 다음 오후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전당대회 동안 이 대표가 강조해온 당내 통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됩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담 제안엔 별다른 반응 없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신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전국이 바로 얼어붙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어서 이주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단 반발짝이라도 전진할 수만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바로 축하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시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진복 전무수석을 통해 오늘 신임 대표에게 난과 함께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양측 모두 초당적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큰 상태에서 전국은 안개 속입니다. 9월 1일 이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내 여야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라도 하면 민주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전국이 곧바로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여당도 내용을 겪으며 대화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상생이나 협치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한편 마라톤 의총 끝에 권성동 원내대표 주도로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한 국민의힘 안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말을 아껴왔던 의원들마저 당과 대통령을 죽였다는 등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고 이준석 대표는 또 한 번 비대위에 제동을 거는 가처분 신청을 낼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홍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5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이어간 끝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는데도 다시 비대위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최고위원 절반이라든지 2분의 1 이상이 사퇴한다든지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구체적인 규정을 넣을 생각입니다. 당헌 당규를 고쳐서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 윤리위에 추가 징계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사퇴부터 수습한 다음 거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중진들 사이에서는 도로 비대위로 돌아가기로 한 의총 결과가 민심에 역행한다며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 의원총회의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구성되어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대위 탄생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재 문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당을 컨트롤하는 건 정직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한 처신이라고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와의 소송전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큽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비대위가 인위적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고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검토가 끝나면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당헌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홍증입니다. 이렇게 새 비대위 구성을 두고 여당이 혼돈에 빠진 데 대해 대통령실은 여당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결론 내려야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추석 전 인적 쇄신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조만간 비서관급 참모진을 10명 가까이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비서관급 참모진에 대한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교체 대상이 비서관급 10명에 가까운 중폭 개편이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인적 쇄신은 어느 정부에서나 이루어져 왔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이 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적 쇄신이 5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됐습니다. 최근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수석을 교체한 데 이어 비서관급 인적 쇄신까지 공식화한 겁니다.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비서관 아래급 실무진도 상당수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개편은 자신의 직무, 역량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적는 업무 기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런 업무 기술서를 선임 행정관급 이하 모든 직원에게 내도록 한 걸로 전해집니다. 가장 먼저 인적 개편 대상이 된 건 정무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내부 인적 쇄신 작업에 나서면서도 여당 내 혼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비대위 구성 등 여당 지도 체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헌법기관인 여당 의원이 중지를 모아 결론 내려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없이 열린 고위당정에선 추석 물가와 수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종부세 완화 법안 논의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JTBC에 당정 간에는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며 양당 원내수석이 협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